강아지가 집사를 보호한다고 착각하는 행동. 강아지가 집사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이나 개를 막아서는 순간 많은 집사들은 그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나를 지켜주려는 것 같고 나를 보호 대상으로 인식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웃거나 쓰다듬거나 착하다라는 말을 건네기도 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관계의 방향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다. 강아지가 집사를 지키려 드는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충성처럼 보이지만 행동의 출발점은 대부분 안정이 아니라 불안이다. 강아지는 보호자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전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집사 앞으로 나온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집사는 강아지가 보내는 신호를 정반대로 해석하게 된다. 강아지에게 진짜 보호 본능이 작동할 때는 행동이 짧고 표정이 단순하며 상황이 끝나면 즉시 긴장이 풀린다. 하지만 불안에서 비롯된 보호 행동은 다르다. 몸은 앞으로 나가 있지만 시선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귀는 완전히 서 있지 않으며 꼬리의 움직임도 일정하지 않다. 이때 강아지는 상대를 향해 위협하기보다는 집사를 기준점으로 삼아 상황을 견디려 하고 있다. 강아지가 집사 앞에 서는 순간을 자세히 보면 그 아이의 몸은 집사를 지키는 방향이 아니라 집사를 기준으로 반원을 그리고 있다. 이건 앞을 막는다기보다 뒤를 확인한다는 쪽에 더 가깝다. 강아지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사와 위협 사이에 자신을 끼워 넣어 상황을 단순화하려 한다. 이 행동은 용기라기보다는 계산이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집사가 이 행동을 칭찬으로 받아들일 때 생긴다. 집사가 웃고 쓰다듬는 순간 강아지는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상황이 끝난다. 그렇게 강아지는 점점 더 자주, 더 빠르게, 더 넓은 범위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처음에는 특정 사람 앞에서만 나타나던 행동이 어느 순간부터는 낯선 소리, 새로운 장소,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반응하게 된다. 강아지는 보호 대상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불안 반경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집사와 강아지의 관계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구조가 아니라 불안을 공유하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한다. 강아지는 집사의 감정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는다. 집사가 긴장하면 강아지는 그 긴장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인다. 집사가 불안해질수록 강아지는 그 불안을 대신 처리하려 든다. 그래서 집사가 괜찮아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몸이 긴장된 상태라면 강아지는 말을 믿지 않는다. 말보다 몸의 신호가 더 크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 강아지는 선택을 한다. 상황을 집사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통제하려 들 것인지. 그리고 많은 경우 강아지는 후자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집사가 불안해 보이기 때문이다. 강아지는 집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상황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앞서기다. 집사보다 반 발짝 앞에 서고 집사가 움직이면 바로 따라 움직이며 집사가 멈추면 함께 멈춘다. 겉으로 보면 충성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아지가 집사의 역할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상태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강아지는 쉬지 못한다. 강아지는 보호 행동을 할 때 긴장을 풀지 않는다. 숨은 얕아지고 주변 자극에 과민해지며 작은 소리에도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건 훈련된 경계가 아니라 계속 켜져 있는 경보 장치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강아지는 점점 더 쉽게 흥분하고 더 쉽게 지치며 더 쉽게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 집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강아지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나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아지가 집사를 진짜로 신뢰할 때는 앞에 서지 않는다. 옆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혹은 아예 자리를 떠난다. 신뢰는 개입이 아니라 위임의 형태로 나타난다. 강아지가 집사 앞에 서기 시작했다면 그건 강아지가 집사를 지키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집사가 상황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판단은 강아지의 잘못이 아니다. 집사의 감정 신호와 반응 패턴이 그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 서지 말라고 말하거나 억지로 자리를 이동시키는 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강아지가 왜 그 자리에 서야만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행동은 다른 형태로 바뀔 뿐 사라지지 않는다.
강아지가 앞에 서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집사가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첫 단계다. 강아지가 집사 앞에 서는 행동이 반복될수록 그 행동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자동 반응이 된다. 처음에는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났던 행동이 점점 더 많은 장면으로 확장된다. 낯선 사람, 낯선 개, 새로운 공간, 갑작스러운 소리, 심지어 집사의 감정 변화까지도 그 행동의 방아쇠가 된다. 이 시점부터 강아지는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한다. 강아지의 뇌는 위협을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불안을 한 번이라도 빠르게 해소해준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은 즉시 안전한 선택으로 저장된다. 집사 앞에 서는 순간 상황이 잠잠해졌고 집사의 손길이나 목소리가 따라왔다면 그 행동은 이미 보상된 것이다. 보상은 간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보상이다. 이렇게 학습된 행동은 점점 더 빨라진다. 처음에는 상황을 보고 나서 앞에 섰다면 이제는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 강아지는 위험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올 것 같다는 느낌 자체를 피하려고 한다. 이때부터 행동의 목적은 보호가 아니라 회피가 된다. 2단계의 강아지를 보면 행동의 디테일이 달라져 있다. 앞에 서는 위치가 더 정확해지고 집사와의 거리가 일정해진다. 시선은 상대보다 집사를 더 자주 확인하고 귀는 완전히 서 있지 않으며 꼬리는 긴장된 상태로 유지된다. 이건 용기의 자세가 아니라 불안이 유지되는 자세다. 강아지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경보를 켜둔 상태다. 문제는 집사가 이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데 있다. 강아지는 여전히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고 공격성도 없으며 집사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집사들은 이 상태를 유대가 깊어졌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유대는 편안함을 동반하고 불안 고착은 긴장을 동반한다. 둘은 전혀 다른 관계의 형태다. 불안이 고착된 강아지는 집사의 감정에 더 민감해진다. 집사가 긴장하면 바로 반응하고 집사가 불안해하면 앞서 움직인다. 집사가 상황을 피하려는 순간에도 강아지는 그것을 위험으로 해석한다. 이때 집사가 강아지를 안거나 바로 자리를 피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강아지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한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역할이 바뀐다. 집사는 보호자가 아니라 신호원이 되고 강아지는 판단자가 된다. 강아지는 계속해서 상황을 감시하고 집사의 작은 변화에도 반응한다. 이 상태에서는 훈련이 잘 먹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이미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역할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행동의 확장이다. 앞에 서는 행동이 점점 더 공격적인 형태로 변하거나 지짐이 추가되거나 움직임이 커진다. 강아지는 더 강한 신호를 보내야 상황이 멈춘다고 학습했기 때문이다. 이때 집사가 놀라거나 당황하면 그 반응 자체가 또 하나의 강화가 된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강아지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건 관계 구조의 문제다. 강아지는 본래 보호자가 안정적일 때 가장 잘 안정된다. 하지만 보호자가 불안을 드러내거나 강아지의 개입을 허용하면 강아지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한다. 그 결과가 바로 지키려 드는 행동이다. 이 행동을 멈추기 위해 강아지를 통제하려 하면 불안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앞에 서지 않게 막으면 강아지는 더 가까이 붙거나 더 자주 짖거나 더 예민해질 수 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행동 수정이 아니라 구조 수정이 필요하다. 강아지가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집사가 먼저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 아직 해결 단계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지금은 문제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단계다. 왜 이 행동이 생겼는지, 왜 반복되는지, 왜 점점 커지는지를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도 오래가지 않는다. 강아지가 집사 앞에 서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은 행동을 억제했을 때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바뀌었을 때 찾아온다. 그래서 2단계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이 행동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목표다. 멈추게 하는 순간 강아지는 더 강한 신호를 준비한다. 반대로 개입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생길 때 행동은 스스로 사라진다. 강아지가 집사를 지키려 드는 행동에는 분명한 기준선이 있다.
허용 가능한 행동과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하는 행동은 외형이 아니라 상태로 구분된다. 몸이 유연한지, 시선이 자유로운지, 행동 후에 긴장이 풀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편안한 보호 행동은 짧고 지나가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불안에서 나온 보호 행동은 길고 반복되며 다음 행동을 준비한다. 집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강아지의 앞을 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명확히 만드는 것이다. 강아지는 집사가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뒤로 물러난다. 그 신호는 말이 아니라 몸에서 나온다. 속도를 조절하고 시선을 먼저 보내고 멈출 때는 멈추고 움직일 때는 주저하지 않는 태도다. 이런 일관된 움직임이 쌓일수록 강아지는 판단을 내려놓기 시작한다. 강아지가 앞에 서려는 순간 집사가 해야 할 반응은 밀어내는 것도 안아주는 것도 아니다. 가장 효과적인 반응은 개입하지 않는 침착함이다. 강아지가 앞에 서더라도 집사는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호흡을 유지하며 평소의 리듬을 이어간다. 이때 강아지는 자신의 행동이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다. 그 경험이 쌓일수록 행동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많은 집사들이 이 단계에서 불안해진다. 이러다 문제가 커지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하지만 강아지는 집사의 불안을 가장 먼저 읽는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안정이다. 강아지가 개입하지 않아도 집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강아지가 옆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앞서려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때 집사는 칭찬을 서두르지 않는다.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간다. 강아지는 그 무반응 속에서 가장 큰 신호를 받는다. 굳이 나설 필요가 없구나. 관계 회복의 핵심은 역할을 되돌리는 데 있다. 강아지는 판단자가 아니라 동반자다. 집사는 보호자이자 기준점이다. 이 구조가 다시 자리 잡으면 강아지는 더 이상 앞에 서지 않는다. 앞에 설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속도다. 빨리 바뀌길 기대하면 실패한다. 강아지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놓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번 내려놓기 시작하면 변화는 안정적으로 이어진다. 강아지는 원래 편안한 상태를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다. 강아지가 집사를 지키려 들던 행동은 집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믿지 못해서였다. 그 불신을 만든 건 강아지가 아니라 관계의 흐름이었다. 그래서 해결도 행동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강아지가 더 이상 앞에 서지 않고 옆에 머무는 순간 그건 훈련의 성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집사가 먼저 안정된 기준점이 되었을 때 가능해진다. 강아지가 집사를 지키려 드는 행동은 충성심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을 멈추는 법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안정으로 되돌리는 기준을 이해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분석 콘텐츠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더 많은 반려견과 집사를 돕는 기준이 됩니다.